누가? 이진이 자고 있어요. 아 깨워야죠. 나중에 할까? 안 돼요. 이진이? 등비 수열. 등이에요? 자 수열 알파 구하기. 어쨌든 여기 어쨌든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이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구하기 알파고? 그 다음에 오늘 개차.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차 합 구하는 거 개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 이거는 플러스 알파긴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뭘 쓰려고 했는데 왜 뭘 쓰려고 다시 앞으로 왔을까? 기억이 안 나네. 그럼 가야지. 등비 수열은 10.5. 이것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야. 등비 수열은 우리 등비 수열 수렴 조건을 한번 생각해보자. 수렴 조건. 등비 수열이 아까 얘기했잖아. 등비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그러니까 AN의 형태가 이거 서연이를 위해서 내가 녹화한다. AN의 형태가 A1 R에 n-1제곱인데 요거는 내가 지수함수로 해석을 하자고 했잖아. 근데 얘가 아까 그림 보면 수렴할 수 있는 형태가 감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할 수 있겠지. 1이어도 수렴할 수 어. 있겠는데.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도 생각을 해볼 건데 1이어도 계속 똑같은 거니까 수렴. 이거는 수렴해. 그러면 이것도 수렴해. 근데 마이너스 1은 안 돼. 마이너스 1은 왜 안 되죠? 진동.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서는 R이 마이너스 1이야. 야, 함수는 연속이잖아. 함수에서는 우리가 밑이 마이너스 1인 거 생각할 수가 없었지. 근데 얘는 가능은 해. 수열에서. 왜냐하면 지수 파트가 될 수 있는 수가 자연수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함수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 그게 살짝 차이점이긴 하네. 그러면 내친김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 나 시험 지구과학 SN이 1-R분의 A1의 1-R의 N제곱이잖아. 여기다가 리미트 한번 붙여볼게. 나왔어? 네. 야! n의 값이 무한대로 가. 그러면 등비수열이 합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아래 값이 절대값이 1보다만 작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해. 그러면서 어차피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갈 거니까 우리가 무한등비 급수, 즉 수열의 극한에서는 리미트 sn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합에 대한 극한값을 시그마를 쓰면 더 간단해. n은 1부터 an 이렇게 쓰면 똑같은 뜻이지. 얘가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되고, 심지어 1보다 작다면 0으로 가잖아. 아래 n제곱이 따라오고 있냐? 아래 n제곱이 0으로 가잖아. 초스피드로 하고 싶어서 그래. 1-R분의 뭐만 있으면 되냐면 A1이 끝이야. 왜냐하면 아래 n제곱은 어차피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수렴한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수 원할 때 그 끔찍한 계산을 안 해도 된다고. 1-R분의 A1이면 충분해. 그래서 등비수열, 특히 그 프레탈 같은 그림들 있지? 그게 다 등비수열이야. 프레탈 같은 그림은 그쵸. 그래서 그 프레탈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 공비랑 첫째 항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비랑 첫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면 돼. 근데 하나 더. 합에서 SN에서 R이 1일 때는 수렴하게 발산하게. 네? 수렴이죠. 발산하죠. 그쵸. 1참. 아니, 그쵸. 그러니까 R이 1이란 소리는 첫 번째 항도 A1, 두 번째 항도 A1, 세 번째 항도 A1, A1만 계속 더하는 거야. 그럼 무한대로 더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때 합에서는 R이 1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수렴 조건 중에 일반항의 수렴 조건은 이 경우에는 이제 프린터 일반항의 수렴 조건은 1일 때랑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가 되겠지만 SN에 대한 수렴 조건은 R에 대한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된다고. 그래서 일반항일 때랑 합일 때랑 살짝 달라.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한번 찾아볼게요. 등비수열의 수렴값을 찾는 거는 쉬울 테니까 한두 문제만 보고 이렇게 넘어갈 거야. 어지러워. 빨리 넘어가니까. 그치? 이거는 그래서 좀 줘. 거의 반 플러스. 야 좋아. 아이고. 넌 야구한다 하지 마. 117이랑 야! 117이랑 114 두 개만 할 거야. 여기에서 AN이 수렴한데 그러면 무한대라고 봤을 때 AN이 더 클 수도 있고 AN이 더 작을 수도 있잖아. 절대 안 돼. 정확히 알고 야, AN이 수렴한데 네. AN이 수렴한데 그러면 여기서 극한값이 5라고 했거든? 네. 그러면 요 덩어리들 중에서 제일 큰 녀석만 우리가 취하자고 했지. 그렇죠. 그러면 5분의 1이 마이너스 5분의 1이 이렇게 되면 되겠지. 따라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아, 개수를 마이너스 AN을 쓰자. 왜냐하면 봐봐. AN은 수렴해. 리미트 N은 어떤 알파 값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AN 자체는 알파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해. 근데 얘는 수열은 기본적으로 내가 무한대로만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한대보다 무한대에서는 제일 큰 녀석들만 비교를 하잖아. 3보다는 5가 크다고. 그래서 모르죠. 3보다는 5가 크니까 3을 지우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일 큰 녀석들만 비교하면 됐잖아요. 5 곱하기 5의 n제곱인데 얘가 지금 5로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는 뭐가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찾는 거. 그 다음에 옆에 117번도 한번 보면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잖아. A가 8일지. 그래서 이런 건 따져야 돼. A가 B보다 클 때, A가 B와 같을 때, A가 B보다 작을 때.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 B를 버리는 거죠. 그때는 2분의 A만 남지. 걔가 4니까 A가 8이야. A가 8이라면 자연수 B니까 B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7까지죠. 그러니까 8인 경우에 7개가 나오겠지? 1번은 제껴요. 그러네. 7개. 그 다음에 자, A와 B가 같을 때, A와 B가 같을 때는 어차피 다 써먹으면 돼. A와 B가 같다고 생각을 하면 이 친구는 A가 B 요건 거니까 어차피 A와 B가 같으니까 그냥 2A의 A의 n제곱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BN이랑 AN이랑 같다면 분모는 3A의 n제곱이지. 그럼 여기서 AN 없어지고 3분의 2 A만 남아. 걔가 4야. 그러면 A가 6이야. 그럼 B도 6이란 뜻인 거죠? 한 개. 그러면 2번도 제껴. 2번도 제끼고 다시 지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보다 B가 커. 그럼 B만 취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만 따져. 그럼 B만 남네. B가 4래. 근데 B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1, 2, 3이죠. 3개. 답이 없어요. 없어? 왜? 11 있잖아.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있는데 1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근계관 쓰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합구하는 것도 합구하는 공식만 갖다 넣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 양아치같이 진도를 나가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나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내가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있으면 스톱을 시켜봐. 어? 어딜 봐서? 아니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거는 많은 대로 보시면 그래서 유형 4번은 그래도 너거들이 조금 어려워하니까 AN이 SN에서 SN-을 뺐다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AN을 SN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SN을 AN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인가? S는 A는 표시해요. 못하잖아. 죄송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SN이 얘는 뭘로 풀어야 되는 상관이 없는 게 SN이 2차식이야? 빈차 수열이네. 그래서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 AL 한번 바로 구해볼게. 연습자만. 2L 1 넣었을 때 3 돼야 되니까 1. 그래서 갖다 넣으면 되겠어. 그래서 SN의 최고차항만 뽑아내고 AN에서도 최고차항만 뽑아내고 그래서 2.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요거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로 보이죠? 그래서 AN 바로 찾아볼게. 공비가 3이고 첫 번째 항은 4 곱하기 2에 3에 3이 6에서 2 뺐으니까 첫 번째 항이 4. 공비가 3의 n-1. 나 이렇게 해도 그냥 따라가는 거지. 네. 그거를 여기다 갖다 넣어. 그러면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3의 여기서 최고차항은 3의 이거네. 2 곱하기 3의 n제곱 밑에서는 4 곱하기 3의 n-인데 요 n-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바꾸면 되죠? 요것만 비교하면 돼. 그쵸? 그래서 발산하는 게 아니라고. 니네가 분자는 n차식이고 분모는 n-1차식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양을 바꿔서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권은 공식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겠어요. 근데 이 129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쩔 수 없다. AN을 지금 SN이 나와 있으니까 AN을 SN에서 SN-을 빼서 우리가 구하는 수밖에 없겠어. 그래서 갖다 넣으면 풀 수 있어. 여기도 AN 대신에 SN, SN- 이렇게 갖다 넣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식을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겠어. 나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게 맞나 모르겠다. 맞아요. 쓰다가 모르는. 그러니까 약수의 합 구하는 공식은 알지? 기억 안 나요. 잠깐만 이거 한 번만 할게. X는 기억이. 곱하기로 나타내는 지수의 1 더하고 우리가 맨날 나오는 숫자로 그대로 할 때 2의 2제곱 곱하기 3인 경우에 1번 약수의 개수. 1 더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3. 약수 개수는 3 곱하기 4 3이 이거죠? 요게 1제곱으로 오고 약수의 총합은 빵제곱부터 가는 거야.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그 다음에 약수의 곱은 어떻게 간다고 했죠? 얘는 지금 짝수 형태잖아. 약수가 짝수게 나오니까 12의 2분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된다고 했죠? 5분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근데 이거는 되게 쉬워. 1, 12, 봤네. 2, 6, 12 3, 40이니까 12를 몇 번 곱해? 약수의 개수의 절반만큼 곱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나중에 약수의 총곱 찾으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찾으면 되고 나눈 나머지는 대입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았죠? A에는 F1 B에는 F2 양심에 찔리지 마. 진짜 간다. 난 이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극한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거는 그냥 한수랑 똑같으니까. 내가 이거를 근데 겨울에 나간다고 해봐. 그럼 이렇게 못해.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 우리 수렴 조건 아까 니네 시험 문제 비슷한 게 다 여기야. 그래서 요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등비 수열에서 아까 했던 내용 R이 -1에서 0, 4일 때 1에 수렴한다. 어때? -1에서 0, 3에 이거 다 0으로 가죠? 네. 거듭제곱. 그럼 이거 맞네? 아이고 이건 맞는다. 틀린 거를 고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에서도 0에 수렴한다. 얘 다 0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이것도 맞아. 그 다음에 R이 1일 때 일단 R에다가 1 갖다 넣은 다음에 분모가 0으로 가는가만 체크해봐. 근데 얘는 안 가지? 그냥 0이죠? 분모가 0만 아니면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0에 수렴해.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건 짝수 거듭 제곱이니까 항상 1이고, 오 이거 못 따진다. R이 마이너스 1이면 분모가 0이 됐다, 1이 됐다 막 이러네.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구할 수 없음. 이때는 구할 수 없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양의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인지 생각해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음수지. 네. 그냥 0 아니에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가면 돼.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기본적으로 R의 n제곱 꼴들은 전부 다 발산을 하죠.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R의 n제곱이든 R의 2n제곱이든 전부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해석하면 제일 큰 녀석만 내가 남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R의 n제곱이야. 그러면 이거는 음의 무한대라고 할 수도 없어. R이 음수야. 기본적으로 뿔마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 왜냐면 이거다. 마이너스 R의 n제곱이야. R이 음수야. 그러면 n의 값에 따라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발산한다. 이건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그리고 니네 그 과제로 냈던 거 아까 그 건우가 나한테 물어봤던 게 요런 느낌인 거였잖아. 네. 거듭제곱을 x가 1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나눠서 본 거. 절대값이 1보다 커 그러면 발산할 테니까 얘네 없애고 나는 이것만 따지는 거야. 이거 정리하면 x분의 1이야? 이렇게 놓고 그럼 x분의 1인데 fx 값이 항상 0이다? 이거는 그냥 x분의 1이야.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극한값이 x분의 1이란 뜻이야. 그래서 x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x분의 1이 0으로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네 다 0으로 가죠? 0으로 가면 마이너스 1. 이거는 맞다. 그 다음에 1 갖다가 넣으면 분자는 항상 1이. 여기도 항상 그럼 2분의 0이네. 그러면 0이다.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게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런 것들인 건데 여기에서 두 번째 유형에서 제가 뭘로 설명을 하면 좀 알려나? 일단 생각을 해볼게. 151번 괜찮네. 이것도 지금 아래 값이 절대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전혀 모르잖아. 정보가 없을 때는 다 나눠야 돼. 일단 첫 번째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심지어 R이 경계값들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따져서 안 나오는 건 갖다 버리면 돼. 해봐야죠.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기본적으로 R분의 1이 남는 건가? R분의 1이다. 3분의 2, 3분의 4. 요거는 R분의 1. 근데 이거 따지면 일단 해볼게. 그러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러면 0으로 가니까 남는 거 2분의 3. 그 다음에 R이 1이야. 그러면 3분의 4가 되겠네. 마이너스 1일 때도 따질 수 있어. 왜냐하면 지수가 얘는 항상 홀수고 아래 거는 항상 짝수거든. 그래서 아래 값이 마이너스 1이어도 분모는 항상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1 더하기 2니까 분모 3분의 2.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이면 3분의 2야. 그러면은 요거 안 되고 3분의 4도 나왔고 2분의 3도 있었고 5분의 2냐 1인다는데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5분의 2인 경우에 극한 값이 5분의 2란 뜻은
여기에는 없으니까 r분의 1이 만약에 5분의 1란 뜻인 거잖아. r분의 1이 5분의 1란 뜻은 아래값이 뭐란 뜻이야? 2분의 5죠. 아래값이 2분의 5인 건 절대값이 1보다 큰 게 맞아? 그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극한값이 이제 1인 경우도 3번 한번 볼게. 이거 따져야 되니까. 극한값이 1이라는 소리는 아래값이 얼마야? 극한값이 1이라는 소리는 아래값이 1이란 뜻이야. 근데 아래값이 1일 때는 3분의 4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으로 그래서 답이 3번. 내가 한참 떠들고 나니까 이제 또 힘이 쫙 빠져가지고서 나 좀 곤란해 죽겠네 정말. 적당히 조절해. 그 다음에 이 수렴 조건은 진짜 중요하기는 한데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이거야. 수렴 조건에서 162번이 여기 가장 일반적인 건데 우리가 등비 수열 그러면 A 1에 R에 n-1제곱의 꼴이라서 물론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아래 값이 1이면 수렴하겠지만 또 언제가 있냐면 첫 번째 항이 0이 되는 경우도 수렴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도 따져야 되냐면 x-3이 0이 되는 것도 첫 번째 항이잖아. 지금 저 수열로 봤을 때는 공비가 2x-3인 거고 첫 번째 항이 x-3인 거잖아. 일단 문자로 나오면 좀 조심하는 거야. x-3이 0이어도 상관이 없잖아. 뭔 말인지 아냐? 그래서 x가 3이야. 하나. 그 다음에 2x-3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2x-3이 1인 경우. 근데 이 중에서 정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밑에 거에서는 안 나오겠네. 네? 나오죠. 왜? 아 그렇구나. 구한다. 요거 2가 나오는구나. 2x-3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정수 몇 개야? 빨리 이거 계산해. 나 싫어. 있어? 없어? 그럼 2개밖에 안 돼? 3인 거 하나랑 2인 거.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은 솔직히 요거 개차 뭐 요거 3가지 따지는 거 이거 기억에서 사라진 거 이거 빼고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사실은 다 풀 수도 있어. 있어? 뭐 있어? EX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마이너스가 아니라 3을 넣으면 2, 4, 9, 1을 넣으면 1이잖아. 뭐 아무튼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야. 여기가 졸려 죽겠지. 그래서 여기 그림은 안 해. 그래서 여기는 그냥 끝나.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 돼. 그러면 이 수열 파트에서 등비 수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될 문제를 추릴 수 있겠냐? 아니면 해야 될 문제를 추리는 게 낫겠냐? 그래 다 해 그럼. 다 해. 왜냐면 가볍게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서. 나 그거 하고 싶어서 빨리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그게 하고 싶어서인데 사실 이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이 급수 파트에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지도 못해. 야 지금부터 하는 거 한 2-3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들어줘야 될 것 같다. 가늘게 해봐. 가늘고 어디 갔어? 가늘고 크게 쓰는 거지. 야 급수에서 매우 중요한 게 한 2-3가지가 있어. 지금부터는 들어줘야 돼. 진짜 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어렵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저 그림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 우리가 이 급수다라는 말은 SN이란 말이나 똑같아. 그러면 여기다 무한 급수를 붙였어. 그러면 SN에다가 뭘 했다는 소리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다는 소리야. 요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아까 내가 이거랑 같은 표현이
어떤 수열의 극한에서 따질 거니까 일반항을 봤을 때 무한대까지 더하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리미트 SN에서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이 SN이라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합이라고 불러. 근데 이건 뭐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 그럼 리미트 SN, 즉 리미트 시그마가 우리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따져볼게요. 만약에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면이야. 이거라면 AN과 SN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우리가 SN이 이게 수렴한다면이야. 리미트 SN이 수렴한다면 AN이라는 것은 SN에서 SN-1을 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한번 붙여볼게. 리미트 붙여봐. 그러면 n까지 더한 거를 무한대로 가나 n-1까지 더한 거를 무한대로 가나 수렴한다면 그 값이 어때?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야. 0이 된다. 이게 비기준이에요. 만약에 리미트 SN이 수렴한다면 무조건 AN은 0으로 수렴해야 돼. 그러니까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SN이 발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인데 그럼 포함 관계로 따졌을 때 리미트 AN이 0으로 가는 게 더 큰 개념이야? 아니면 리미트 SN이 수렴하는 게 더 큰 개념이야? 수렴이 더 큰이에요. 아니죠. 라고 할 뻔했죠. 아니 왜냐면 생각해봐. 이게 전제 조건 우리 이건 1학년 때 나오는 거다. P2면 Q2다가 참이라면 P 값이 더 작고 Q 값이 더 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수렴한다 면이 더 작은 개념이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리미트 AN이 0으로 가는 애들이 이딴 만큼 있으면 이 중에서 일부가 리미트 SN이 수렴을 하는 거야. 이건 다른 거. 근데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 저렇게 된다면 리미트 AN이 0으로 안 가면 SN은 무조건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N이 수렴하는 조건을 따질 때 써먹는 가장 중요한 1차 작업. 얘를 따지면 기본적으로 AN이 0으로 가는지를 따지는 거야. 그러면 AN이 0으로 가면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면 리미트 SN이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수렴 조건을 따질 때 얘를 이용을 한다.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잘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이것도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니네 헷갈리게 하는 거는 대우야.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냐? 대우도 참.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리미트 AN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리미트 SN은 발산한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수렴하는 조건을 우리가 따져야 돼. 근데 하나만 더 해볼게. 어떤 SN을 우리가 구할 건데 SN에 대한 이게 수렴할지 발산할지 따질 때 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어. 이거는 대학 미적분학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기억. 첫 번째, 교대급수란 표현을 배워야 돼. 교대급수가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P급수가 뭔지 알아야 돼. 이건 뭔 또 개소리야. P급수가 뭔지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뭔지 알려줄게. 쉬워요. 교대급수는 뿔마가 반복되면 다 교대급수야. 봐봐. 이게 수렴한지 발산한지 한번 맞춰봐.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뿔마가 반복되죠? 이런 게 교대급수야. 수렴 같은 게 발산하고 발산 같은 게 수렴하고. 수렴 아니고? 또 봐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6분의 5 땡땡땡.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한다. 위에 게 수렴이 아닌가? 그냥 느낌으로 얘기해봐.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해. 위에 게 수렴. 밑에 거 발산. 이거 수렴, 요거 발산. 신발. 그래서 근데 이거를 따지는 방법은 상당히 쉬워. 그냥 방법을 알려줄게. 뭐냐면
지금 이거는 합을 나타낸 거잖아. 합을 나타낸 건데 얘네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AN이 플러스 이 기호를 떼버리고 절대값 부분만 봤을 때 감소해야 돼. 그건 위에나 아래나 둘 다 마찬가지죠?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는 있죠? 그러면서 리미트 AN이 심지어 어디로 가야 되냐면 0으로 가면 돼. 근데 밑에 거는 일반항이 어떻게 돼? 요거는 n 플러스 1분의 n이 일반항이 돼버리죠. 2분의 1, 3분의 2, 부호 떼버리고 봤을 때. 부호를 떼버리고 봤을 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땡땡땡 이렇게 가잖아. 그럼 여기다 리미트 때려봐. 어디로 가?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일반항이 0으로 갈 때는 수렴이라고. 조금만 힘내 얘들아. 하나만 더만 하면 돼. 이해했습니다. 일반항이 0으로 가면 수렴이야. 교대급수는 뿔마가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을 0으로 보내면 수렴한다. 이게 교대급수의 수렴 조건이야. 그 다음에 P급수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 주가로 했어요. 기다려봐. 아랫바퀴를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건 교대급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 뿔마가 반복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첫 번째 거 수렴 발산. 네? 다 수렴 아니에요? 발산 수렴. 진짜요? 네. 뭐였지? 자, 이거를 이제 P급수라고 하는데 나한테 왜 어떻게 증명하냐고 얘기하지 마. 지금 수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P급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시그마 n의 P 제곱분의 1의 꼴이야. 이걸 우리가 P급수라고 해. P급수에 대한 정의 얘기했어. 뿔마가 반복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교대급수는 아니야. 그 다음에 n의 P제곱분의 1의 꼴에서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P값이 1 이하면 발산, P값이 1보다 크면 수렴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P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첫 번째 시험에 봐. P가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잖아.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루트 2분의 1제곱이죠. P값이 2분의 1이야. 그럼 이거 1보다 컸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봐봐. 여기에서 P급수라는 건 n의 P제곱분의 1의 꼴이야. 그럼 여기서 P는 얼마인 거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의 2분의 1제곱, 3의 2분의 1제곱 이 뜻인 거잖아. 이 거듭되는 요 지수 파트가 네. 2분의 1이야. 그래서 P가 2분의 1인 상황, 여기는 P가 1인 상황, 여기는 P가 2인 상황이죠. 그래서 얘가 1 이하면 발산이야. 그래서 이것도 발산, 이것도 발산이고. P값이 2분의 1, P값이 1. 얘는 P값이 2. 그래서 수렴.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그냥 풀어볼게. 그때 영어로 쓰잖아요. 왜? 아니 6분의 파이. 어? 그거 증명 누가 하셨게? 보이나요? 네. 쌤 좋아하는 사람. 그냥 내가 누가 했게 물어보면 그냥 다 올려라 하면 돼. 6분의 6분의 파이야. 저걸 알고 싶으면 제타 함수를 공부해. 뭔가 제타 함수랑 감마 함수를 공부하면 왜 그런지 알게 돼. 이수 문자 아니에요? 제타랑 감마. 제타랑 감마도 파이나 오일러 상수 2나 똑같은 그런 무리수야. 어쨌든 요거 관련된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거 언제예요? 뭐? 그 2요. 아, 그거 우리 조만간 해. 해요? 나 부분수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이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 얘가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 있다. 근데 그 IN은
어느 문제가 딱 좋지? 요거? 근데 이게 어차피 무조건 할 때는 다 그거다. LN이요. 그럼 이 로그 자연사이트는 로그의 그러면 그거 1일 때 뭐라고 요거 세 문제를 해야 된다. LN이 지금 이거 세 문제를 할 건데 45분 살짝 어려울 수 있어. 니네가 그냥 바로 하기에 문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 첫 번째 거는 뭐야? 홀수항까지 다 사라지네. 더해서 리미트 때린다. 두 번째 거는 짝수항까지 더해서 리미트 보낸다. 그럼 홀수항까지 더해서 리미트 보내면 어차피 세 번째까지 더하나 다섯 번째까지 더하나 다 뭐만 나와? 1만 남죠. 그래서 얘는 1. 그 다음에 짝수항까지 더해서 리미트를 보내볼게요. 짝수항까지 간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짝수항의 이 맨 마지막 형태의 모양을 계략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5일 때 2, 7일 때 3, 9일 때 4거든? 이걸 어떻게 얘네 사이의 관계? 2n 분자인 거 두배 한 다음에 1하면 그쵸? 그러면 2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짝수항에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 없어지고 짝수항까지 적으면 꼴이 이래. 1 하고도 땡땡땡 하다가 나중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n이 하나 남죠. 무한대로 가면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짝수항까지 더했을 때는 어디로 가? 2분의 1로 가.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답이 2분의 3이야. 그러면 이 수열은 수렴한다고 봐야 돼? 발산한다고 봐야 돼? 홀수항까지 더했을 때는 1이지만 짝수항까지 더했을 때는 2분의 1이지. 다르지? 홀수항까지 더했을 때랑 짝수항까지 더하나 똑같아야지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열 자체는 우리가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홀수항까지 더했을 때 값이랑 짝수항까지 더했을 때 값을 못 구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구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수열의 이 급수는 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45번 돼요. 그래서 홀수까지 더한 거랑 짝수까지 더한 게 같을 때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게 이 급수의 수렴 조건이야. 홀수까지 더했을 때랑 짝수까지 더했을 때. 집에 가서 숙제하면서 다시 봐라. 뭔 개소리 했나 싶을 거다 아마. 그다음에 또 46번 이렇게 봐봐. 기억. 기억 발산이 그치. 홀수까지 더했을 때랑 짝수까지 더했을 때랑 어때? 마이너스가 홀수까지 더하면 1이지. 네. 짝수까지 더하면 0. 0이지. 다르네. 그럼 발산이야.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가로로 묶었다는 소리는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 이 뜻인 거야. 그러면 다 어때? 어디까지 가든 1이니까 이건 수렴. 그 다음에 디귿은 이건 뭘까요? 교대급수죠. 교대급수인데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잖아. 아니 봐봐. 교대급수로 보이지? 아무거나 집어봐. 그럼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만 계속 늘어나. 일반항이. 네. 분자는 1이고 분모만 계속 늘어나. 그럼 요거 하나만 봤을 때 어디로 수렴해? 그럼 전체적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교대급수는 교대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절대값 an에 대한 리미트 값이 0으로 가면 된다. 근데 홀수까지 가면은 0일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헷갈린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교대급수 따로 기억하라고 한 거야. 교대급수랑 P급수가 나왔을 때는 따지는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이 홀수까지 갔을 때는 왜냐면 수까지 가면은 0으로 와서 1인 거야. 아니야. 홀수까지 갔을 때도 일반항에 남는 게 더하기 어떤 거 분의 2인데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러니까 1인 거야. 짝수까지 갔을 때는 1 마이너스 어떤 거 분의 1이죠? 그러면 0이 아니라 1로 수렴하는 거야. 그렇죠. 1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하지만 저 교대급수는 수렴값이 1인 거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수렴값이 1 됐다. 그래서 니은 디귿. 근데 P급수가 안 보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죠. 디귿도 이거 어때? 교대급수지? 근데 니은이 P급수. 그러네요. 니은은 어때? 발산이지? P값이 얼마니까? 1이니까. 발산. 그래서 이거 발산.
디귿은 교대급수, 일반항 0으로 가니까 수렴. 답은 3번. 뭐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어. 어렵지 않죠? 좋은 거. 그래서 P급수랑 교대급수만 기억하면 이런 거 이성이가 사진 보내줄 거야. 어렵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부분분수거든? 부분분수는 할 수는 있는데 드디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3개짜리가 나올 거야 아마. 부분분수 3개짜리 문제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여기 있다. 어디? 자, 이거 부분분수 3개짜리. 오. 그래서 요거 그쵸? 그치만 우리가 일반항은 4개짜리로 따질 거야. 이거 부분분수 어떻게 한다고 했죠? A, B, C 분의 무조건 맨 뒤 빼기 맨 앞을 분자 분모에 곱한 다음에 앞에 거 냅두고 약분 처리할. 그럼 D-A분의 1에다가 ABC분의 1 빼기 BCD분의 1 이렇게 가면 되지? 그래서 2 이상 손대면 안 돼. 그냥 저렇게 놓고 얘도 그런 식으로 볼게. 그럼 맨 뒤 빼기 맨 앞이 얼마야? n 플러스 2 빼기 n이니까 2죠? 그래서 2분의 1 하고 앞에 거 2개 분의 1 빼기 뒤에 거 2개 분의 1 이렇게 놓게. 이렇게 놓고서 1부터 쭉 넣는 거야.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쭉쭉쭉쭉 가니까 맨 끝에 남는 거는 어디로 수렴하겠어? 어차피 이거 맨 끝에 남는 게 앞에는 1 곱하기 2분의 1이지만 끝에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남는데 이렇게 놓고서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면 전체적으로 0으로 가니까 남게 되는 건 4분의 1 이렇게 해서 부분분수까지 알면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그림 문제 빼고서는 하는 거거든. 근데 도저히 그림 문제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림 문제에 손을 댔다가는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일주일 안에 이거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니네 죽어라. 근데 지금 니네 시너지 문제는 잘 생각해봐. 내가 이번에 숙제를 니네 그렇게 준 이유가 모의고사 4개가 다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풀려고 준 거고 시너지 이거 문제도 되게 가벼워. 그래서 시험 끝난 첫 주니까 좀 가볍게 양치기 하자고. 어차피 연산 연습하고 하는 거니까 양치기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더 진도는 안 나가는데 그래도 이 교실에서 나가는 거는 10분은 더 버텨. 그럼부터 서점 갔다 오고. 떠들어도 되기는 하는데 문제를 풀어도 되고 떠들어도 되기는 하는데 10분은 버티자. 양심상 지금 집에는 못 보내주겠다. 나 구경 갈래. 저 어차피 나갈 거예요. 좋아. 네요. 응? 저 이거 말고 나와서 풀어도 돼요? 영어 어떤 거? 수업 좀 수원 가져가. 풀면 안 돼요? 수원?